예,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주도주의 강세로 상승 마감했는데 장중의 변동성은 상당한 모습이었습니다.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수가 급증하며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건데요. 오늘 국내 시장과 홍콩, 중국 시장 등이 상승하긴 했는데 또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하나금융투자증권 이재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다음 주 주식시장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. 오늘 시장 자체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승을 먼저 분석해 주신다면 어떨까요? 최근에 국내 주식 시장의 상승은 세 가지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세 가지의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업종은 올해 이익이 가장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반도체 업종이죠.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기업 가치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쪽 관련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. 대표적으로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이런 쪽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그룹군으로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.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NC소프트라든가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하나의 중심이 돼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일본에서의 사망자 발생으로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꺾이는 모습이 글로벌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.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. 근데 미국 증시가 꺾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코로나19 이런 요인들이라기보다는요. 오히려 미국 증시는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기본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해서 약간 지수의 영향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받았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.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미국 증시를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멀티플이라고 불리우는 PER이 이전 고점인 거의 20배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. 아무래도 어떤 것들의 이유를 대건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했었던 부분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 자체가 코로나 이슈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내부적으로 높았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중국 내 확진자 수의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이 조금 지금 신뢰를 잃었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. 결국 이번 사태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얘기도 살짝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. 우선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해서는 1차 합의를 한 상황이고 합의문이 이제 제대로 이행이 되는가의 여부가 향후에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물론 2차 협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물론 불확실성의 변수가 얼마든지 돌발 변수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다만 이러한 일련의 하나의 사태로 인해서 앞에 있었던 합의문을 뭐 되돌린다거나 아니면 2차 협상에 대한 걸림돌이라든가 이런 걸로 작용하기에는 좀 그 영향력이 솔직히 커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. 어쨌거나 미국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 대선을 위해서라도 약간의 표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 대외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건 현 미국 정부에서도 크게 원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이슈,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뭐 확진자, 사망자 이런 거에 대한 통계에 대한 신뢰의 의문을 갖고 중국 정부를 미국이 압박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역시 이제 주목할 만한 건 중국 내에서의 뭐 확진자나 중국 내에서의 정책 변화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중국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어떤 점인가요? 중국은 아무래도 어쨌거나 최근에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통화 확대 정책에 의해서 또 이후에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뭐 중국의 금리라든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권 안에 들어온 건 맞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조금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지의 여부와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.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좀 부진했던 대표적인 업종들이 중국 관련 투자주들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중국 관련 투자주들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. 다만 이거는
꼭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. 즉 중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3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다든가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하신 이후에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봐야 되는데요.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?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뭐 IT와 2차 전지와 IT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대변되는 그 주도주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큰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관련 지표들이 일부 변화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다른 업종들이 좀 부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당연히 그 부과될 수 있는 업종은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보다는 부각이 될 수 있는 중국의 투자 관련 업종들, 즉 뭐 예를 들면 철강이라든가 예를 들면 2차 전지를 뺀 나머지 화학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한 번쯤은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투자 전략들까지 들어봤고요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금융투자증권 이재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